미 국방부가 수십 년간 비공개로 보관해온 UFO 관련 파일 170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폴로 달 탐사 당시 정체불명의 현상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권총 등 소형 총기의 우편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마약을 유통한 국제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패션 뷰티 회사를 설립하고 화장품 원료처럼 속여 약물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과 교환연수 비자 제도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신생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가정에 기저귀 400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이후 약 한 달 만에 교전을 벌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중부 사령부가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해 무력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대형 유조선의 연기 배출구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에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을 무력화했다며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해군 전투기가 해당 유조선 2척에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유조선은 모두 기름을 싣지 않은 무적재 상태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충돌한 이후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 군함 3척이 호르무즈를 지나 오만만으로 가는 도중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여러 발과 드론, 소형 보트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미군도 즉각 반격했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기지, 지휘통제시설 등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또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이란 항구와 해군 기지에까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볍게 툭 친 정도라며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ere firing at us and we were firing back at them. And our firepower was a hell of a lot stronger than theirs and they knocked the hell out of them.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오는 14일 미중 정상회담 전 합의를 목표로 이란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오늘 중으로 이란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은 장대한 분노 작전과는 별개로 휴전이 깨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무언가 알게 될 것 같다며 이란의 답변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hope is it's something that it can put us into a serious process of negotiation. 이란 측 제안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충돌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일 뿐 공세적 작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s what I would expect to do. Only stupid countries don't shoot back when you're shot at, and we're not a stupid country. 다만 호르무즈 통제권을 굳히려는 이란이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전쟁으로 촉발된 동맹국가의 갈등과 관련해선 여전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이란이 위협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지지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2,000여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다음 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평화회담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에도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 대상은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미 국방부가 수십 년 동안 비공개로 보관해온 UFO 관련 기밀 자료를 처음으로 대거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기존의 UFO 대신 미확인 이상 현상 UAP로 불리는 관련 문서와 영상들을 정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에는 170개 이상의 파일과 전 세계에서 보고된 400건 이상의 미확인 물체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아폴로 달 탐사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목격한 삼각형 점 3개의 정체불명의 빛과 입자 현상에 대한 기록도 담겼습니다. 아폴로 11호 버즈 올드린은 당시 우주선 내부에서 일정 간격으로 번쩍이는 빛을 봤다고 보고했고, 아폴로 17호 승무원들은 멀리서 회전하며 움직이는 밝은 입자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공개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제트기나 군 장비 등으로 이미 설명된 사례도 포함돼 있으며 상당수는 아직 최종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part of the value of having these documents released today and talking about it in a serious and grounded way is to encourage other people who see strange things to say something, to report them, the technology and tools to analyze it, and again, maybe we can predict when and where something will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계 생명체와 관련한 정부 문서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백악관은 이번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일반인의 권총 우편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 규정안은 권총과 리볼버 같은 소형 총기를 일정 조건 아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27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연방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 업체 등을 제외하면 USPS를 통한 소형 총기 배송이 금지돼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총기 우편 발송을 제한했지만 미 법무부는 올해 1월 해당 법이 수정헌법 2조에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 간의 총기 배송도 일부 허용되며 같은 주 안에서는 판매 후 우편 발송도 가능해집니다. 반면 네바다 등 20여 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범죄자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총기 접근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우편 배송이 허용될 경우 주정부의 신원 조회와 정신건강 기록 확인 절차가 우회될 수 있고 불법 총기 유통과 총기 범죄 추적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USPS는 현재 제출된 여론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종 규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당국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마약을 유통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11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메삼페타민을 공급받고 한국에서는 GBL이라는 액체 약물을 들여와 미 동부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GBL은 산업용으로는 페인트나 매니큐어 제거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지만 불법적으로는 이른바 리퀴드 엑스터시 또는 데이트 성폭행 약물로 악용되는 물질입니다. 당국은 조직원들이 필로폰과 GBL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마약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패션 뷰티 회사를 설립한 뒤 GBL을 정상 화장품 원료나 사업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미국으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약물을 사용한 워싱턴 DC 지역 주민 1명이 숨지면서 시작됐으며 연방 당국은 워싱턴 DC와 뉴욕, 볼티모어, LA 등 전국 각지에서 조직원들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조직이 가장 치명적인 약물 조합을 미국 사회에 퍼뜨린 정교한 국제마약 조직이라며
현재 추가 조직원 검거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과 교환 연수 비자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F1 학생 비자와 J1 교환 연수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른바 체류 신분 유지 제도 방식으로 학교나 프로그램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별도 갱신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되고 이후에는 연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체류 연장을 위해 지문 등록과 추가 서류 심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J1 비자는 인턴과 트레이니, 연구원, 방문 교수, 교환 학생 등 사용 범위가 넓어 한인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일부 전공 변경 제한과 유예 기간 축소 방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에서는 학업 계획 차질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국제 학생 유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테네시주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 3동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헨리 카운티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마콘 드라이브 인근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시그마 리뉴 360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거대한 주황빛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고 소방대원들이 강한 불길을 잡기 위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불은 플라스틱 자재에 옮겨 붙으며 빠르게 확산됐고 헨리 카운티와 캐럴 카운티 등 인근 여러 소방국이 투입돼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연기 확산 우려로 인근 학교와 일부 주택가에 대피령을 내렸으며 화재 현장 주변 도로 양방향 통행도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단지 내의 건물 3동이 모두 전소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캔버스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학생들과 교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캔버스는 전 세계 8,000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학습 플랫폼으로 강의 자료 공유와 과제 제출, 시험 관리 등 학사 운영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 회사 인스트럭처는 해킹 조직 샤이니 헌터스가 랜섬 노트를 통해 금전을 요구했으며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 데이터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일부 학생들은 시험 자료와 강의 노트, 과제 제출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했고 대학들은 급히 이메일이나 별도 사이트를 통해 수업 자료를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킹 시점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면서 하버드와 컬럼비아, 프린스턴 등 주요 대학과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시험 일정 연기와 과제 마감 연장 등의 긴급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t's finals season. Like I'm going to be graduating in like 2 or 3 weeks, and I'm already anxious enough, and now I can't. Now I'm unable to do my assignments and. 현재 캔버스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돼 정상 운영 중입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권한 없는 사용자가 무료 교사용 계정과 관련된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계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부모들에게 무료 기저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올 여름부터 골든 스테이트 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가정에는 퇴원 전 기저귀 400개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은 우선 메디켈 환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내의 65개에서 75개 병원에서 시작되며 현재 전체 출생아의 약 25%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s no longer affordable. Since the pandemic, we've seen the cost of diapers go up 45%.
$1,000+ a year cost of diapers. You heard the statistics. 1 out of every 2 people, families cannot afford diapers. You hear the stories over and over again, and they need to be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1 out of 4 families skip meals to pay for a diaper. 1 out of 4 skip meals to pay for diapers. 주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74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추가로 $1,250만 달러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육아 비용 부담을 직접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무료 급식과 프리스쿨 확대, 유급 육아휴직 정책에 이어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과 K-뷰티, 한식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가 LA에서 열립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K-엑스포 2026 LA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LA 다운타운 일대에서 진행되며 콘텐츠와 라이프 스타일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 기업 약 40곳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LA 라이브 이벤트 데크에서는 K-드라마와 웹툰, 게임, AR과 VR 기술, K-뷰티와 패션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 전시와 체험 행사가 이틀 동안 무료로 진행됩니다. 24일에는 피콕 시어터에서 K-팝 콘서트도 열리며 가수 박재범과 P1 하모니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 LA시청에서는 LA시 의원들과 한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개최를 공식 알리는 선포식도 진행됐습니다. LA라는 도시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이 현지에 잘 정착하고 그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런 B2B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시민들이 K 콘텐츠, K의 어떤 K 라이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한류 영향력이 큰 LA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교류는 물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SMG가 미국 대형 건강보험사 앤섬 블루 크로스로부터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앤섬 블루 크로스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의료기관 우수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44개 의료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시더스 사이나이 등 4곳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메디컬 그룹은 예방검진과 예방접종률, 만성질환 관리, 약물 복용 준수율 등 주요 건강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상위 1% 수준의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리처드 박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HMM 나무호가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사단이 폭발이 있었던 기관실에 진입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의 조선소, 높이 솟은 크레인들 사이로 나무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배 앞부분 노란 굴뚝엔 HMM이라고 적혀 있고 선체 뒷부분엔 HMM 나무라는 한글 이름이 선명합니다. 나무호는 이곳 두바이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반쯤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사고로 동력을 잃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까지 오는데 12시간이 걸렸고 항구의 접안을 마치기까지는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나무호의 한글 이름 위로 관제탑 역할을 하는 선교가 보입니다. 선교 아래엔 직원들의 거주 공간이 있고 그 아래쪽 더 깊은 곳에 기관실이 있습니다. 이 기관실 왼편에서 지난 4일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로 최대한 당겨 찍어보니 좌현 부위에 파손되거나 그을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실은 수면 아래에 잠긴 선체 아랫부분에 있고 울타리와 주변 장비들로 시야가 가려져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외부 파손 흔적은 보지 못했고 침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 내부를 감식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낮부터 배에 올라 폭발이 있었던 기관실 내부에 진입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선박 블랙박스인 VDR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당국의 주재로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2주 앞둔 가운데 당국이 직접 노사 간 자리를 마련하고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를 적극 권고한 겁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결국 노동당국이 직접 나서서야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김도영 경기지방노동청장 주재로 비공개 만남을 가진 삼성전자 노사. 김 청장의 적극적인 권고로 1시간 면담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노위의 조정 절차가 중지되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노동이 중재하에 다시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지난 3월 조정이 중지된 이후 2달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대화 재개에 합의한 뒤에도 먼저 손을 내밀진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준비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면담 직후 낸 입장문에서 협상 재개 소식을 알리면서도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라는 요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측 역시 전영현 부회장 명의로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성과의 바탕에 협력업체와 지역 주민의 역할을 강조했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삼성전자 임금 교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39년 만에 헌법 개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표결 불참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국민의힘 방침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데요. 여야는 개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고 청와대는 국민의힘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채 무산된 탓에 국회는 어제 개헌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해 민생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 의장이 안건 상정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본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의 절차적 권능도를 해소했고 본회의는 시작 17분 만에 산회됐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용 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쟁점 있는 건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막는 걸 보면 오히려 이 정말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재상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제 표결도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거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계엄 옹호 정당, 5.18 역사 왜곡 정당이라고 하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9년 만에 시도됐다 끝내 무산된 개헌은 이제 22대 후반기 국회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은퇴 이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 살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물가 상승, 시장 변동성,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수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자산을 키우는 것보다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성장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현금이나 CD는 안정적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자산만으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인덱스 기반 연금입니다. 이 구조는 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상승 시에는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하락 시에는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유리하며 필요할 경우 평생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부부로 약 50만 달러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을 주식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머니마켓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최근 시장 하락을 겪으면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접 자산을 관리해 오셨지만 연세가 들면서 시장의 변동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드렸습니다. 일부는 성장을 위해 주식으로 유지하고 일부는 유동성을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며 나머지 자산은 인덱스 기반 연금으로 옮겨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연금 부분은 향후 평생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장기적인 생활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담 이후 이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신 변화는 수익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시장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자산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정 부분이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나머지 자산도 훨씬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수익률 경쟁이 아닙니다. 시장이 좋을 때만 좋은 전략이 아니라 시장이 나쁠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키면서 수익 기회를 일부 가져가고 결국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덱스 기반 연금은 은퇴 자산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